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드디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EMA 승인 공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셨던 뭐 시청자분들, 우리 또 구독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고, 믿고 기다린 만큼, 뭐 믿고 기다리셨던, 뭐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셨던, 어쨌든 기다린 건 맞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 어 이제부터 좀 뭔가 그 대응책,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면 또 오늘도 이제 뭔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또 지금도 보시면은 또 16%까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원래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하는 날이 아닌데, 워낙 이제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잠깐 오늘 핫이슈 관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축하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래서 뭐 할 얘기가 많겠죠. 예, 많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주식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이 정도만 끝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허셉틴 뭐 시밀러 200% 저는 죄송합니다. 200% 저는 된다고 본다고 제가 방송에서 거듭 말씀을 드렸죠. 물론 100%,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이나 그간의 어떤 우리가 개미들에게 노출된 정보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봤을 때는 이거는 200% 저는 된다고 보고, 돼야 되고, 하지만 제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뭐다? 상승 전환의 완전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것이다. 응?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뭔가 초대박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 회사의 어떤 역량, 능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허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승인 이후에 우리 어떤 그려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주식 방송하는 날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약간 그런 프리뷰로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요 차트는 이제 전체 차트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상장 때부터 어, 참 우리가 그동안 여기 보시면 이제 상장 때 이제 막 완전히 뭐 폭등했다가 이서부터 쭉 떨어지고 이슈 때마다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떨어졌던 이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축배를 진짜 들어서 완전히 묻지마 추격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월요일 방송 듣고 하셔도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뻐 뭐 이렇게 막 이럴 때도 기뻐하고 또 떨어지면 또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분은 좋아도 절대 냉정함을, 가슴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진짜 초대박 수익 실현 아니겠습니까? 장기 투자자는 무슨 10%, 20%, 50%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물타기, 뭐, 그 단가, 평균, 평단가, 뭐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온 이유가 뭐, 그 몇십 프로 먹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당연히 저도 지금 수익권이죠. 그동안 깔아놓은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장기 투자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목돈이 완전 큰 돈이 들어가요. 절대 어떤 종목이든 목돈을 한 방에 못 삽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뭐 여러 이유로 분할 매수를 계속 거듭하기 때문에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돈에서 10%, 20% 나는 거 하고 푼돈에서 2배, 3배 먹는 거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월요일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예, 유럽 EMA, 퍼셉틴 바이오 시밀러 트지뉴, 예,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말은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즐거운 상상 하셔도 됩니다. 네, 즐거운 상상 하셔도 되고 그것이 뭐 바로 이루어질지 나중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만끽하십시오. 만끽하시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어쨌든 지금 바로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이제 핫 이슈 오늘 제가 이제 티몬 위메프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또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자 우리 오늘 금요일 원래 본 카테고리인 이제 핫 이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자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늘 이제 뉴스 기사를 들었는데 팀원 지금 이 팀원 UF 사태는 이제 다들 뭐 관심 크게 없어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그 거의 분위기가 거의 뭐 그죠 완전히 옛날 그 부산 저축은행 사태 진짜 아니면 뭐 중국의 뭐 헝다 사태 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회사의 본사의 건물에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 막 돈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티몬 위메프 뭐 AK몰 뭐 11번가 뭐 G마켓 쿠팡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사태가 예견됐었어요. 물론 뭐 이 시점을 알아차리고 뭐 티몬 UMF에 뭐 주문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젠지 정확하게 시점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제가 과거 이제 알리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알리의 이 공습 이게 완전 초토화 시키는 이게 그나마 온라인 주문이 좀 잘 안 하던 사람들도 알리가 뭔가 몰고 온 그 이 온라인 쇼핑의 돌풍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오프라인 어떤 쇼핑도 어느 정도 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오프라인 쇼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예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요가 없고 다들 뭐 집 사고 이거 하는데 전부 다 빚내가 땡빚 내 가지고 막 집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가 경기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버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아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 온라인 또 쇼핑 돌풍 이게 알리발 이런 것들이 쫙 같이 몰아치니까 마트들이 다 문 닫아. 백화점도 문 닫아. 당연히 이커머스 시장도 문 닫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제 말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게 티몬 위메프만의 문제일까라는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버틴다, 덜 버틴다, 뭐, 한간에는 뭐, 팀원이 이제, 무리하게, 무슨, 뭐, 미국 나스닥 상장을, 무리하게 이제 하려고, 또 무리한 인수합병, 막 오자마자 뭐, 위메프 사들이고, 막, AK몰 사들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무리하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무리하게 확장을 안 했다면 좀 더 버텼겠지.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이유는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리하게 확장한 것은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든 거지. 원래 제가 이렇게 회사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대차 보면 우리 점유율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그런데 얘네들이요, 뭐, 그 점유율이 진짜 조금만 떨어져도 회사가 휘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거의 사실 독점이다시피 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데, 왜 그 점유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뭐 5%, 10%만 떨어져도 얘들 막 휘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덩치가 이제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점유율, 만약 점유율이 80%다. 그럼 그 점유율 80%를 감당해낼 만큼의 이제 회사가 커진 거예요. 공장도 그만큼 많아지고 직원들도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유율이 80%에서 갑자기 70%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덩치는 우리 80%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얘네들이 70%가 됐다. 이러면은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나는 80%를 이게 80% 점유율 80%에 맞게 뭔가 다 세팅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게 10%만 줄어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그 자체가 악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이럴 때는 공격적인 확장, 진짜 반드시 어떠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는 근본적인 게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그 알리발 어떤 이 뭔가 이커머스 시장의 어떤 알리 그 공습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사태가 됐고 이것이 과연 저는 티몬 UMF만 이럴 것인가 분명히 저는 다른 좀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미 지금 쿠팡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쿠팡 쟤네들도 지금은 쿠팡만의 무기가 아직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쿠팡이 버티는 거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빠른 배송이 엄청나게 빠른 것보다도 더 싼 거를 찾게 돼 있어. 더 싼 제품. 그래서 지금 알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알리에서 지금 한국 내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배송이 지금도 많이 빨라졌는데 알리 배송이 지금보다도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이만큼의 메리트가 있으면서 뭐 꼭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수요 자체는요 로켓 배송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나게 빠른 그 배송보다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기다리면 이만큼 싼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런 경기 침체 시대에는 더 크다는 얘기 욕구가 그리고 그런 수요도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나는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나는 성격이 급해서 나 바로바로 받아야 돼 이런 수요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그럼 당연히 수요가 많은 쪽에서 당연히 돈을 벌겠죠. 쿠팡 같은 이런 데서도 점점 뭐라 하죠?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재무구조라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그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한 그런 물류센터나 뭐 택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일정 수준의 매출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나마 뭐 쿠팡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자금 조달에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시간의 문제다. 누가 먼저 자빠지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어떤 이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지금 정리하고, 매장은 다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 이 가까운 미래에 뭔가 이게, 마트나 뭐 백화점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치가 있으면은 절대 마트 지금 당장 힘들어도 안 없어요. 미래가 없거든.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뭐 많겠지만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순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티몬 위메프 사태가 얘네들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 뭐 다 모든 이커머스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취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알리발 이런 이커머스 공습, 이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수요가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지 않는 이 가운데, 할인을 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이 가운데 알리까지 확 기름을 끼얹어 버리니까 우리 국내 이커머스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있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 여기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그냥 미국의 뭐 이커머스, 뭐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알리가 아직은 알리, 테무 얘들이 공습하기에는, 아직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아마존이 그 일궈낸 것들, 미국 이제 그 마트들이 자기들이 그런 걸 일궈낸 것들, 그리고 미국에는 굉장히 아날로그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성이 강해. 우리나라처럼 막 빨리빨리 문화가 없거든요. 좀 바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시장은 코딱지만 하고, 물론 우리만의 그게 있죠. 근데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뭐 5시간이면 가니까. 예? 그리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 국내 업체들이 불리하다. 아무리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우리나라 기본적인 이제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있고, 지금 그 임금도 물가 상승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못 따라가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것만 주대나 쿠팡맨 뭐 최저임금 준다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쨌든 일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어쨌든 페이를 줘야 된다. 그 페이하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 겁니다. 물류비가. 제품의 단가도 경쟁력이 없는데, 그걸 유통하기 위한, 그 유통이 자기들의 경쟁 무기인데, 이 유통의 어떤 유통비자마저도 지금 알리에게 지금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인터파크, 위메프, 뭐, 티몬, AK몰, 지마켓, 예? 지구,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티몬 위메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예. 정말 뭐 네이버 쇼핑이나 뭐 쿠팡 정도가 뭐 살아남을까? 진짜 다른 웬만한 업체들은요. 뭐 11번 이런 것도 11번가도 아마존하고 손은 잡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또 물건 뭐 한두 개 좀 경쟁력 있는 물건 한두 개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온라인 쇼핑이 뭡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나는 G마켓도 가고 알리도 가고 테무도 가고 쿠팡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오프라인 시절에는 내가 집 가까운 데 가야 돼. 내가 접근성이 좋은데 가야 되거든. 근데 거길 갔는데 내가 생각하던 가격이 없어. 그래도 사야 돼. 왜? 내가 다시 다른 마트, 내가 롯데마트 갔다가 이 마트로 가려니까, 또 이동하는 또 시간도 있고,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11번가 가서 없어. 더 싸게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트에서 다른 마트로 가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 마트 갔기 때문에 내가 이쪽 마트 갔으면은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도 산단 말입니다. 뭐 11번가 이런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 내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여기 들어갔다가 저 들어갔다가 저 들어갔다가 비교도 쉽고 너무나도 비교 쉬운 거예요.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손가락품만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우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혁신이 없다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진짜 힘들 거예요. 제품 단가 자체도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물류비도 경쟁력이 아니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조금은 좀 뭐라 하죠, 바른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방어막을 쳐주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뭘 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고, 저는 팀원 위메프만으로 이게 끝날 사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다. 또 다른 이커머스도 분명히 자빠지거나 이런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자기들이 미리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뭔가를 할 그런 것들 자기들이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만약에 저희 하다못해 제품 단가라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 내에 뭔가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공장들과의 이제 긴밀한 뭔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최소 못해도 제품 단가의 어떤 경쟁력은 어느 정도 싸워 볼 만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설마 했는데, 워낙 이제 알리 테무가 진짜 어마무지한 진짜 돈을 쏟아붓고 정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손 놓고 그냥 당해야 되는 그 정도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가 매일매일 지금 나오죠. 지금 뭐 환불 절차 시작 이거는 그냥 쇼에 쇼. 뭐 일부 환불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조그만 금액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론이 굉장히 무섭거든. 이렇게 진짜 떼구지로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이래 하면은 진짜 이 압박감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한테 진짜 저렇게 두들 맞아 죽어보면 어떡해. 누가 때린지도 몰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누가 때릴지도 몰라. 굉장히 자기들은 이런 어떤 뭔가 사람들의 여론이 이게 동요하는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진정해라 이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쇼를 하는 거예요. 절대 얘네들이 다 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금전적인 여력이 있었다면 돌려막기 안 했겠지.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고객 돈을 먼저 닦아 쓴 겁니다. 이게 원래 부도 나는 회사들의 기본적인 절차예요. 이게 환불 절차가 아니라 이게 부도 절차입니다. 부도 절차.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요래조래 보고 그냥 회사 갖다 버리는 게 차라리 이득이다라는 결론 내면은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뭐 아직은 저거들이 뭐 우리 뭐 이거를 뭔가 환불 절차를 똑바로 다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가? 그러니까 지금 환불 절차를 중단하고 최대한 우리가 챙길 거 다 챙겨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가? 이런 걸 이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절대 무슨 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다 따져보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뭐 팀원 매수자 팀원을 인수할 만한 뭐 기업을 찾을 때
뭔가 자기들이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고 뭐 보유 재산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 많은 고민들을 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팀원 UMF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 자체도 돈이 없어요. 예, 뭐 누가 뭐 돈이 내가 많아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깜이 되는 게 언제까지 빚내고 정부가 빚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빚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 갚아야 돼. 정부가 갚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가 갚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 우리나라 진짜 무슨 우리나라가 뭐 AI 선도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갚아 나가겠지. 뭔가 우리가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다. 애플 같은 기업이 있다. 이러면은 빨리 갚아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기업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많아도 뭐 돈벌이가 시원찮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그걸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난리 나겠죠, 또. 근데 세금을 안 거두면 국가가 부도가 나. 근데 국가 부도를 내면은 오히려 그게 뭐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금을 거두면은 내가 죽일 놈이 되는데, 국가 부도 내면은 막 서로 전정부 탓하고, 현정부 탓하고, 막 서로 정확하게 누구 탓인지 모르거든. 이 국민의 혈세를 진짜 멍청하게 닦아 쓰고, 모자라니까 또 은행에 다 갖다 쓰고, 윤석열이 다 갚을 거예요? 아니잖아. 지도는 아니거든. 지도는 아니니까 막 갖다 쓰는 거야. 막, 그냥 내 임기만 끝나고, 이 사람들끼리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심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그냥 나는 대통령 놀이 해먹다가 가는 거야, 자기. 그 사이에 최대한 많이 헤쳐먹겠지. 결국에는 그 너덜너덜해진 정부 예산이라든지 국간을 우리가, 그게 빚더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무슨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이 해결해야 된다.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뭐 지하가림도 못 알고 있는데 지금 T1, UMF 뭐 이런 사기업 이거를 뭐 해야 되나? 여력이 없어요. 정부는 절대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압박만 주겠지, 그냥. 회사에 압박만 주지. 그럼 회사가 뭐 바보가 뭐 회사가 다 적어도 이제 법 위에서 자기들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얻을 것과 잃을 것 자기들 따져보고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만큼 헤쳐먹고 대신에 내가 깜빵 갈게 이렇게 한다니까. 뭐 어찌할건데 뭔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길에서도 안 된다. 지금은 진짜 각계 전투.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이 와중에도 또 부동산 또 집값 띄우려고 또 진짜 멍청한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돈 갖다 바치고 그 대출이 일으키면 정부가 무슨 뭐 특례 대출이니 뭐니 그거 전부 다 혈세예요.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뭐 지금 원래는 은행에서 4%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3.5% 3% 해줬다. 그럼 그 차이만큼요 혈세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이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은행의 자본이 대부분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이 다 빠져나가요. 은행 자본들이 은행 파산합니다. 외국 자본들이 멍청합니까? 자기들 받을 돈 다 받아야 돼.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율 뭐 특례 머니 하는 것들은 신생아니 뭐니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정부에서 그거를 혈세로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없는 돈을 엉뚱한 데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집값 띄우게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출해가지고 그거 물고기 안 사 먹 사는데 생선 안 사 먹고 하니까 생선 사 먹으면 그거 지원금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정부에 티몬 UF 이런 거 해결할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돼. 우리가 똑똑해져서 뒤통수 안 맞게 정부로부터 뒤통수 이런 기업들로부터 뒤통수 안 맞으려면 똑똑하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다가는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진짜 뭐 모든 걸 다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 다 인생 끝장나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망한 사람들의 하는 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금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다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와중에도 부동산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그 논리는 안 통하는 거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지가 멍청했던 거예요. 불나방처럼,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뭐 분양 사기, 뭐 또 공사 중단, 뭐 부실 공사, 뭐 온갖 거에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다. 실거주님은 개소리 하지 마세요. 실거주고 뭐고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이게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매도할 생각은 근데 저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실거주니 뭐니가 뭘 했던 투기를 했던 실거주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어쨌든 속마음은 내가 알 길이 없고 어쨌든 무리하게 그 한 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에는 뭐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네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실공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을 하면은 무조건 뭐 완공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런 거 선분양의 폐해가 바로 그런 겁니다. 후분양이랑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선분양은 미리 돈 갖다 쓰고 중간에 뭐 이렇게 막 꼬장 부려도 되는 겁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그냥 뭐 계약금 다 돌려줄 거고 그냥 없던 일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난리지기잖아. 그 사이에 만약에 뭐 아파트 값이 주변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멍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어. 완공까지 잘 됐고 부실공사도 없고 잘 됐어. 그럼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입주는 가능하고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티몬, UMF,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지금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죠. 새마을금고 사태 있을 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서 딴 데 옮겼을 거고.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자 뭐 몇 프로 더 준다고 아직까지도 거기 새마을금고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 뭐 예금자 보호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중요한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뭐 내 돈 정도는 안전해. 그게 멍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통사고 무슨 특례법 뭐 교통사고 뭐 중대 가실 뭐 그런 법이 있잖아요. 네. 교통사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로 뭐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도 돼. 차가 뭐 미친 듯이 과속을 하든가 말든가 뭐 지가 치면은 뭐 지 바로 그 법에 적용돼 가지고 바로 깜빡 쇠고랑 차는 거지. 이게 멍청한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금자 보호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5천만 원까지는 상관없어. 그게 멍청. 일단 일이 안 터져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 일이 터졌을 때 그 일 터진 그 사건 한가운데
있지 않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게 우선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 새마을금고가 안 터지고 내가 옮긴 은행이 다른 은행이 터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딴에는 어쨌든 예금자 보호법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자체가 현명한 것인가? 도로교통법을 믿고 그냥 좌우 살피지도 않고 뭐 저 멀리서 굉음을 내면서 가속하는 차가 오는데도 지가 와서 서겠지.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법에 저촉된 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는 그 차량이 되겠지만, 뭐 이미 교통사고 나서 나는 뭐 하반신 불구가 됐는데, 내가 아니면 죽었는데 뭐 어쩔 거라고. 뭐 치료비 대준다고 뭐가 달라져요? 일단은 사고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팀원 UMF 이 사태를 겪은 지금 소비자분들이 멍청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멍청해서 당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팀원 UMF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충분히 다른 이커머스도 그럴 수 있고, 무조건 뭐든지 맹신하고, 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그 이면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내 소중한, 재산, 가정, 그리고 건강,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오늘 조금 초반에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즐거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티몬, 위메프 이번 사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 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냥 요렇게만 단면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좀 티몬 사태와 같은 일들이 저는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보세요. 저 같은 어떤 듣보잡 유튜버도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 정부는 뭐 하냐 이거지. 미리 점검을 하고, 이런 경기 침체, 내수 이게 부진, 경기 부진, 알리의 공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지. 엉뚱한데 부동산 돈 뭐 띄우고 이런데 돈 쓸 게 아니고. 어쨌든 좀 답답한 마음에 오늘 좀 이렇게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티몬 UMF 사태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피해가 있더라도 큰 피해가 없기를 또 바라며,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다시 안 겪게끔 좀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정부나 이게 회사들이 알아서 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유익 있게, 주의 있게 조금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무거운 얘기지만 어쨌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특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즐거운 시간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